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올해 82살이 되었어요. 영감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끔 오긴 했지만 자기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맨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니어타운에 들어가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재미있게 지내세요. 만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영이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싫었지요. 내가 왜 남의 손을 빌려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 그런데 막상 혼자 있어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시니어타운에 들어간 날이 생각나요. 아이들이 짐을 옮겨주고 가고 나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더라고요. 영감, 당신 없이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담당 매니저라고 하면서 박 선생이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다 보면 금방 적응할 거라고요. 일정표를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림 노래교실, 원예교실, 독서 모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라고. 정천수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여기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분도 한 달 전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을 작년에 여의셨다고 하시는데 나랑 같은 처지더라고요. 할머니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오후 그림 수업에 같이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림은 처음이었는데 같이 배우면 재미있을 거라면서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같이 가기로 했지요. 그림 수업을 받으면서 정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고향도 물어보고 자녀들 얘기도 하고. 그런데 멀리서 다른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영춘이라는 분이었는데 여기 온 지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묵화는 처음 하세요? 저는 강사님보다 잘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친절한 분이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정 할아버지가 밖에서 밥을 먹자고 제안하대요. 시니어타운 근처에 맛있는 한정식집이 있다고.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싫다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친구끼리 밥 먹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정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직 제한이 유효하냐고 물어봤지요. 할아버지가 당연하다면서 웃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같이 밖에서 밥을 먹었어요. 한정식집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집 음식처럼 정갈하고. 그때 정 할아버지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지나온 얘기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얘기도.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외로워요. 정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처음엔 혼자 있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영춘 할아버지가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줄 알았어요. 미술 수업 때도 내 옆에 와서 앉으시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자고 하시고.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 할아버지와 둘이 나가려고 하면 꼭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처음에는 거절하기도 못하고 해서 셋이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산책을 갈 때도 두 분이 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밥 먹을 때도 누가 더 많이 챙겨주나 경쟁하시고, 나는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영춘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손자씨, 저는 손자씨를 좋아해요. 여자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나이에 고백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그때 정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영춘 할아버지가 대놓고 저는 지금 순자씨한테 고백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씨도 할머니 좋아하죠. 이영춘 할아버지가 정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두 분이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체 어찌해야 하나 머리가 다 어지러웠는데. 뭐라고요? 저는 두 분 다 좋은 친구로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 할아버지가 더 좋았어요. 처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섰어요. 이 나이의 연애라니.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영감이 돌아가신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박 선생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박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분도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 영감도 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더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 할아버지는 정말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대답하시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네, 순자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공식적으로 사귀게 됐어요. 이 나이에 사귄다는 게 좀 그렇긴 했지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영춘 할아버지한테는 미안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나중에는 그러냐고. 손자씨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방해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가끔 셋이 같이 차라도 마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같이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가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 아이들한테는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지영이가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친구들 사귀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친구들 사귀었어. 할아버지 두 분이야. 좋은 분들이야. 그렇게 대답했는데 영희가 그럼 재미있게 지내시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지영이가 진짜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사실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젊을 때는 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남편과 애틋함 같은 건 별로 없었어요. 영감이랑도 그냥 정이 많은 부부였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로맨틱한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 할아버지와 있으면 뭔가 달라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내일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이 나이에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어제는 정 할아버지가 손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잡고 보니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영감 손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영감 손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었다면 정 할아버지 손은 새롭고 설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정 할아버지와 뭘 할까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옷을 입어볼까 고민도 하게 되고 화장도 좀 해볼까 싶기도 해요. 이영춘 할아버지도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우리 셋이 함께 있어도 자연스러워요. 어제는 이영춘 할아버지가 새로 온 할머니한테 관심을 보이시던데 그분도 누군가 만나시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삼각관계 같은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겪게 될 줄이야. 젊을 때도 못 해본 일을 이 나이에 하게 되다니 말이에요. 친구들도 재미있어 죽겠대요. 시니어타운에 계신 다른 할머니들이 순자씨 참 인기가 많네라고 놀리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일 생겼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웃어 넘겨요. 그런데 가끔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섭지만 그럴 때마다 정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손자씨,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맞는 말이지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지금은 지금을 즐기면 되는 거지요. 요즘 나는 정말 행복해요.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 할아버지를 만나고 같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밥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거든요. 정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운명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영춘 할아버지한테도 감사해요. 비록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분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요. 두 분이 나를 두고 경쟁하는 걸 보면서 나도 아직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어젯밤에 정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손자씨, 우리 100세까지 같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150세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 이렇게 행복한데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마음만큼은 그래요. 건강만 따라준다면 정말 150세까지도 살고 싶어요. 요즘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웃게 돼요. 주름은 많아졌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도 순자 할머니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라고 말해줘요. 정말 신기하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나처럼 혼자 지내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는 82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아이고 참. 사람 살아가는 일이 좋을 수만은 없겠지요.
지영이는 그래도 딸이라서 그런지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엄마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정씨 할아버지 좋은 분 같다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만수였답니다. 만수는 목소리부터 벌써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을 생각하냐고 하면서 눈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팔짱까지 끼고 서 있는 모습이 꼭 어렸을 때 삐진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재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 있으니까 가끔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 거라고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봤지만 만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6년인데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6년이 겨우라니.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길고 적막한데 말이에요. 저녁에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있을 때의 그 쓸쓸함을 이 녀석이 어떻게 알겠어요. 며칠 동안은 정말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정씨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면서도 자꾸 만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무슨 걱정이 있으시냐고 물어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갔지요. 어떻게 말해요? 아들이 우리 만나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러다가 정말 답답해서 만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요. 만수는 또 그 얘기냐고 하더니만 그래도 나와주더라고요. 시니어타운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는데 만수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말이나 해보자 싶었어요. 제가 만수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제 얼마나 살겠느냐고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만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올해 83이니까 요즘 여자들이 평균 수명으로 봐도 한 5년 길어야 10년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그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너희들 눈치 보면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느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네 엄마로만 살았다고 했어요. 지영이 엄마, 너희 아버지 아내, 그리고 손주들의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김순자로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제 목소리도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말이었거든요. 그냥 김순자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 밥도 먹고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물어봤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눈가가 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제 이해해 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도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도 이해해 준다고 했으니 다행이긴 한데 역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거구나 싶어서요. 만수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도 제가 무리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만수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아들이 이해해 준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었답니다. 집에 들어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포기할까? 정씨 할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이대로 혼자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벨을 누르더라고요. 정씨 할아버지였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뭘 하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라고 했더니 정씨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시면서 제 표정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있냐고 나한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정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 별일 아닌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만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아들이 우리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겁다는 것,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을요. 정씨 할아버지는 끝까지 말없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 지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의지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정씨 할아버지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나랑 산책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제 마음, 제 행복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정씨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5월의 햇살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벚꽃도 아직 조금 남아있고 개나리도 노랗게 피어있고요. 정씨 할아버지가 저 꽃들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꽃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피어있다고, 봄이 오면 피고 시간이 되면 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트이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걱정, 모레 걱정은 내일 모레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한 손길, 이 예쁜 꽃들, 이 맑은 공기가 바로 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정씨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보다고 했더니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답니다. 그러다가 정씨 할아버지가 배고프지 않으냐고 뭔가 간단하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까 했더니 떡볶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떡볶이라니요. 하지만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길가의 작은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언제 이런 거 먹어봤나 싶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웃으면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만수가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격려해줬던 말도요. 아, 맞아요. 제가 너무 걱정만 했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정씨 할아버지한테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했어요. 정씨 할아버지가 당연하다고, 제가 괜찮다면 매일이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매일은 좀 그렇다고 하면서 둘이 웃었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헤어지려는데 정씨 할아버지가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더니 내일도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또 산책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그 무겁던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도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김순자예요. 83세 김순자.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김순자 말이에요. 만수가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일도 정시 할아버지와 산책하고 가끔 떡볶이도 먹고 좋은 날씨에는 더 멀리 나가서 구경도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모레 걱정은 모레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의 제 마음, 제 행복을 소중히 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참 좋네요. 정말 좋아요.